안녕하십니까, 우영표입니다.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잘 쓰여진 책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한 번씩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자는 조한범 박사님입니다. 유튜브에서 대동강TV 운영자이신데요. 이 국제 관계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난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다, 또는 뭐 러시아, 미국, 이란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책의 기본 구성을 보겠습니다. 1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글로벌 질서부터 시작해서 5부 피크 차이나, 그러니까 시진핑과 흔들리는 중국의 미래까지 이 국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이 피크 차이나라는 부분이 스펠링이 PEEK가 아니라 PAK 아닌가 싶었는데 그냥 단순한 오탈자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라는 굉장히 전 세계적인 초강대국이 세계 모든 질서를 꽉 잡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고, 이 무국화, 그러니까 이 어디 이렇게 강력하게 다 휘어잡는 게 아니라 각자 뿔뿔이 헤어져서 이 따로 이제 극이 없다라고 하는 걸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폴라리티 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거 냉전 시절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이 거대한 일종의 이 조폭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폭들이 각자 질서를 나름대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단속하면서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서로 으르렁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냉전 시절이 지나서 현재는 무국화 세상이 돼서 이 강력한 조폭이 없어지니까 이 동네 잡범들이 설친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세계 경찰이었던 미국은 이제 예전 같지는 않다. 사실은 최근에 돌아가는 거를 봐도 뭐 이란이라는 나라 하나를 완전히 어떻게 뭐 장악하지 못해서 뭐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세계를 다 다스리는 초강대국은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각자 살 길 잘 찾아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무조건 뭐 안보는 미국에 맡겨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옛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뭐 미국의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한다고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제는 뭐 미국에만 매달리면 안 되는 세상이 됐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의 주적은 이제 중국이다. 그리고 중국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인도 차례차례 뭔가 이렇게 좀 압박을 가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장 큰 적이 있으면은 그 밑에 팔다리부터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인도 팔다리를 자르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고 있고, 저자의 예측은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고 힘이 다 빠졌으니까 당장 급하진 않고 일단 인도부터 손 봐야겠다라고 저자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 미국이 굉장히 강력했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미국 이란 전쟁, 파키스탄 아프간 전쟁 등등이 이렇게 세계 각국이 이제 분쟁 또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이 한 방에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 견제만으로도 벅찬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국이 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요새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중국 망했다, 뭐 젊은이들 실업률이 너무 높다, 부동산 뭐 몇백 조가 날아갔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만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잘 버티고 있다. 왜냐하면 저자의 이야기는 첫 번째, 중국은 이러한 시련을 예상했었다.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시련은 당연히 있다라고 중국은 예견하고 이제 준비해 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빈곤층이 절대적으로 이 중국 공산당을 이제 지지한다. 정확히는 이제 시진핑 주석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이 날아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주식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하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 극빈층은 사실 주식값이 오른다거나 부동산값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거랑은 크게 상관없이 그건 뭐 있는 놈들이나 뭐 그렇게 괴로운 거지 우리랑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 빈곤층이 절대적으로 아직은 공산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국은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국가 단위로 각 국민들, 뭐 중국에서 인민이라고 하겠죠. 각 인민들의 뭐 안면 인식을 하고 뭐 SNS 검열하고 통제하고 이런 압박이 있어도 정치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경제는 그냥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만 계속 유지해 다오라고 해서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 경제가 너무 나빠지니까 이 빈곤층들마저도 이거 경제가 좀 어려워진다, 먹고 살기 어려워진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 이런 지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황당한 부분인데요. 중국이 버티는 세 번째 이유는 이러한 고통, 우리 경제 어려워지고 뭐 수출길 막히고 하는 것들은 이 조국 통일의 어떤 과정이고 실현이고 어떤 서사 과정이다라고 중국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국 통일이라고 하면은 뭐 대만, 뭐 양안 문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만을 흡수 합병하고 완전히 중국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은 견딜 수 있어. 중국은 뭐 그런 거잖아요. 항상 생각하는 게 천하통일, 뭐 중국 아니면 다 오랑캐 뭐 이런 식이니까 중국으로 복속시키는 천하통일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련은 버틸만하다. 우린 이거를 준비해 왔다라고 해서 이 미국과 어떤 그런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중국이 버티고 있다라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내용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제 저물어가는 제국 질서.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미국이 이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다극화 시대, 무국화 시대, 다극화 시대로 가는 거대한 전환기에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시대, 그리고 미국만 믿어서는 안보와 번영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어떤 그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은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다. 만약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한국은 굉장한 번영의 기회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재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재건 사업에 손을 내밀 만한 어떤 파트너 국가가 유럽의 도움을 얻고 유럽 기업들을 들이자니 지금 유럽이랑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껴서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 당사자와 같은 유럽에 손을 내밀어서 자, 우리 러시아 땅에 와서 뭐 기업 활동을 해라 이렇게 쉽게 허락해 주기가 어렵고, 그리고 일본에 좀 도움을 얻을까라고 했을 때 그 옛날에 그 러일 전쟁에 대해서 일본이 이겼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일본은 아직 우리랑 계산할 게 남아있다. 그래서 일본에 손을 내밀기도 좀 그렇다. 그래서 남은 대안은 뭐 한국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아주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다. 번영의 기회를 얻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저자의 이야기는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스스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예를 들면 뭐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할 때 마스가를 통해서 그나마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리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한국이 가진 강점들을 잘 발휘해서 뭐 조선업이라든가 반도체 뭐 등등의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더 나은 어떤 현재와 같은 이 거대한 전환기에서 국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렇습니다. 국제 정세 이해를 위한 좋은 가이드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 뭐 친중 세력이니 뭐 친미 세력이니 뭐 반일이니 하는 여러 가지 그 국가 단위를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 다 필요 없어 이제 그런 거. 친미와 친중은 이제 부질이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여야지 뭐 무조건 친미, 뭐 무조건 뭐 친중, 반중 뭐 이런 거 하면은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국가별로 이제 대응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자체가 막 이게 두꺼운 학술서가 아니라 일종의 그 입문서 같은 느낌이라서
이 뒤에 부분이 좀 자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테니까 우리 미국이 어떻게 하자, 또는 중국, 일본, 유럽 등등 각각의 개별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전략을 뭐 펼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해줬으면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좀 아쉬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투자 인사이트, 이 K방산이 앞으로 계속 좀 힘을 얻겠구나 싶었는데요. 한번 정리해 봤었습니다. 이 K9 자주포 만드는 회사도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에서는 미사일 잘 만들고, 일종의 우리나라가 지금 그 방산 무기, 그러니까 무기 만드는 맛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회사들 한번 만약에 주식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더 좀 실적이 많이 오르겠구나. 물론 지금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이제 오르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오를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책값은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 결코 아깝지 않은 책이니까요. 어떤 재테크라든가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좀 넓게 알고 싶다, 아니면 좀 입문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